에크모 생략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로서 만약에 메타볼릭 레이트가 증가를 하였다고 했을 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O2의 컨텐트가 14cc였고 데시리터당 14cc였고, 그 다음에 인넷에 이제 이건 아웃넷이죠. 에크모에서 형성된 옥시네이터를 지난 이제 아웃넷의 컨텐츠가 이제 14였고, 그 다음에 비너스 인넷의 경우, 그러니까 에크모 옥시네이터를 지나기 전에 인넷 O2는 9cc였습니다. 그래서 데시리터당 9cc였는데, 그럼 요거야 차이는 이제 5cc가 이제 데시리터당 이 산소 공급과 이 차이가 5cc가 났었고, 그래서 이 5cc에다가 이 에크모의 플로우 40을 곱해주면 40 데시리터를 곱해주면 200cc가 이 데시리터당 200cc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하는 이제 이런 식의 기본적인 예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이게 에크모가 전체 카디악 아웃풋이 이제 6리터였는데, 이 카디악 아웃풋이 6리터였는데 이게 이제 8리터로 늘어났을 때, 이 8리터로 이제 늘어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고, 이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보통 10.2에 이제 10.2의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였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8로 10.5였는데 이제 8로 헤모글로빈이 8로 떨어졌을 때는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세 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 첫 번째 예시에 첫 번째 예시에 거기에서 이제 메타볼릭 레이트가 이제 증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네 번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첫 번째 예시에 이제 하이퍼메타볼릭이 BO2가 이제 200cc였는데, BO2가 200cc였는데 이게 이제 50cc 늘어서 250cc로 이제 늘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른 조건들은 동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비너스 캐뉼라 사이즈에 결정되는 이제 맥시멈 서킷 플로우 4리터죠. 이제 에크모에서는 이제 4리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200cc, 그러니까 200cc라고 말씀을 드렸고, 산소 이제 디퍼런스가 공급과 인넷과 아웃렛의 디퍼런스가 5였고, 이걸 곱해주면 이제 200cc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 카디악 아웃풋은 6리터라고 이 첫 번째 예시와 이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산을 거치면서 이제 환자에서 공급되는 산소가 이제 50cc가 이제 부족하게 되고 소비가 이제 50cc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비너스 컨텐트 및 이제 세츄레이션은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하를 할 거고, 이 비너스 세츄레이션과 이제 이 컨텐트 감소하지만 이 옥시네이터는 여전히 100% 인넷의 이 옥시네이터를 기준으로 인넷과 아웃렛을 이게 인이고 이게 아웃이라고 봤을 때, 여기는 100%를 항상 가스 교환을 해서 100%지만 이 인넷이 세츄레이션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이제 옥시네이터를 거치는 순간 100%는 유지가 될 겁니다. 옥시네이터에서. 그래서 이 아웃렛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이 옥시네이터를 산소와 교환을 하고 나간 아웃렛, 이 세츄레이션이 이제 100%를 유지를 항상 할 거고, 이때 옥시젠 컨텐트는 이제 14cc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이제 서킷 아웃렛과 이제 인넷의 컨텐트의 차이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14cc 데시리터당 14cc였는데 이게 비너스 인넷은 이 9cc였는데, 이래서 디퍼런스가 5cc 정도가 차이가 났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줄어들면서 이 디퍼런스는 더 크게 날 거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산소 소비가 이제 많아진다는 건데, 심장과 폐를 통과하는 이제 네이티브 비너스 블러드의 세츄레이션과 이 컨텐트가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소모량이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시스테믹 세츄레이션은 이제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제 시스테믹의 세츄레이션은 감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비너스 컨텐트, 7 컨텐트는 이제 7.5임에 따라 이제 그러니까 아웃렛과 인넷의 이제 이 차이는 6.5로 5에서 6.5로 이제 더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옥시젠 서플라이는 260cc입니다. 데시리터당. 그래서 아트랄 세츄레이션
이 아트리얼 세츄린 75%에서 PaO2가 33mm 머큐리로 이제 어느 정도 정상 범위를 가지게 되고, 이 DO2와 BO2는 2대1, 2대1인데 이제 액티비티가 이제 증가되어 있는 이 대사 과정에서 이 CO2보다 이제 락테이트를 생산하는 이제 혐기성 이제 대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대사성 산증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이제 원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상태가 이제 오래 지속이, 이런 상태가 이제 오래 산소에 이 소비가 많아지면서 이 산소 공급 자체가 이 원활히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이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이 멀티올간 페일리어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망에 이제 이르게 되는, 이제 포인트 D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꼭 해결을 해줘야 할 텐데, 그런 이 전신 산소 전달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그 산소 전달을 증가를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렁의 기능이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 에크모 플로우와 그 네이티브 플로우는 이제 6리터였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렁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인공호흡기에 이제 FiO2를 올려준다 하더라도 이게 큰 효과를 보기가 쉽지도 않고, FiO2를 올리고 이제 기도 압력을 올리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크모 상태에서 주요 목표는 이제 기계적 인공호흡기에서의 이제 FiO2 압력은 증가를 이제 피해야 합니다. 어차피 렁의 기능이 많이 아예 없을 때 이 FiO2를 올리고 압력을 증가해봐야 이 렁이 휴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로 이 프리로드를 이제 줄여주면서 이 심장이 이제 empty beating 이 상태에서 이제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이제 로딩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심장과 마찬가지로 폐도 마찬가지로 그 벤틸레이터, 이제 기계적 인공호흡기에서의 FiO2를 증가시키고 이 호흡 자체를 더 늘리고 이러면서 압력을 증가를 시키는 거는 그렇게 지금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네 가지 이제 어떤 대안들이 이제 있을 텐데,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헤모글로빈 자체를 이제 올리는, 정상으로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뭐 RBC를 주입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 이제 헤모글로빈을 이제 10.5에서 뭐 정상적으로 이제 상승을 시키면 이제 이제 시스테믹의 이제 옥시젠 딜리버리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아트리얼 세츄레이션도 이렇게 증가를 해서 이제 비너스 세츄레이션 당연히 80% 상승을 하게 되고, 환자에게 안정적인 산소 공급이 이제 첫 번째로 가능해지고, 결국에 이제 혈액을 이제 주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메타볼릭이 증가를 했다는 거는 산소 소모량이 증가를 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산소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RBC를 증가를 해서 이 결합되는 산소의 양을 더 조직에, 같은 플로우라고 하면 같은 플로우에서 헤모글로빈이 10.5인 거와 15인 거와는 이제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플로우에서 헤모글로빈을 더 늘리게 되면 이 조직에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이제 그 DO2와 BO2의 그 레이시오는 이제 4.6배로 정상적인 5배, 5대1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호기성 대사를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안은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늘리게 되는 건데, 이제 비너스 드레이지를 늘려서 늘리기 위해서 이제 다른 캐놀라를 삭관해서 이제 서킷 플로우를 늘리는 겁니다. 두 번째 대안이 이제 뭐였냐면,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6리터에서 이제 8리터, 전체 8리터로 늘어났을 때, 이때 이제 4.95대 1의 이제 레이시오를 보였듯이, 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만으로 늘려도 이런 증상을 이렇게 이제 호기성 대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서킷 플로우를 이제 4에서 5리터로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려면 이제 다른 캐놀라, 이제 보통은 말씀을 드렸지만 캐놀라의 삭관은 보통 피모랄 이제 베인과 이제 피모랄 베인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과, 이제 피모랄 이제 베인과 주글라
이 주글라 베인을 사용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만약에 피무랄 베인에서 드레인을 하고 피무랄 베인에 이제 다시 넣어주는 이런 과정이라면, 그러면 뭐 그 주글라 베인 하나 더 삽관을 해서 이 피무랄 베인과 Y로 따서 더 드레인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피무랄 베인과 주글라 베인, 피무랄 베인으로 넣어주게 되고 드레인을 하고 피무랄 주글라로 이제 그 혈액을 공급해 준다고 했을 때는 이제 다른 쪽 피무랄 베인을 통해서 이제 피무랄과 피무랄 Y로 만들어서 주글라로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캐놀라 자체를 하나 더 넣어서 플로우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킷 플로우를 이제 5리터 이렇게 증가를 시키고, 이 10.5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다는 가정입니다. 여긴 헤모글로빈을 증가를 시켰고, 증가를 시키게 되면 산소 공급량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레이시오가 3.9배가 되기, 3대 1 이상이 이제 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기성 이제 대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산소의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이 하이포 메탈리즘 상태에서 대하는 이제 BO2를 250에서 200cc로 낮추는 겁니다. 이게 하이퍼 이제 메타볼리즘 상태라고 하면,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좀 체온을 낮출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근육에 이완을 시키는 겁니다. 이 결국에 산소 소모량은 근육에서 모든 게 이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가장 많은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제 파랄라이즈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뭐 어떤 약을 써서 근육 이완제를 쓰든, 그래서 이제 그 산소 소모량 자체를 이 똑같은 상태에서 250cc에서 200cc로 낮추게 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호기성 대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체온도 어느 정도 마일드하게 낮춰주게 되면 마찬가지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고려사항은 이제 가스 이제 익스체인지 서페이스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건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이제 옥시네이터가 만약에 어떤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해서 돌렸던 경우가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많지는 않지만, 서페이스를 증가시켜서 다른 멤브레인을 추가하는 방법인데, 이 O2 공급은 여전히 이제 블러드 플로우에서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게 만약에 뭐 망가져서 갈아야 된다 그러면 뭐 새로운 거로 갈면 되지만, 하나를 더 추가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제품화된 PLS라든가 뭐 EBS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 전에는 다 조립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 에크모를 할 때, 그때 이제 옥시네이터 자체가 심장 수술에서 사용되는 옥시네이터는 이게 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앱토로드가 증가를 하면 이 옥시네이터가 이제 플라즈마 릭이 너무 심하게 발생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갈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옥시네이터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뭐 Y로 해서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이제 공급을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한쪽을 클램프를 해놓고 있다가 이쪽이 망가지면 이제 이쪽을 막고 이쪽을 다시 공급을 시키고, 이제 이런 식의 과정을 했었던 기억이 많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하나 더 하나에 2.5 이제 보통 CQM인데 하나 더 공급을 한들 이 플로우 자체가 이제 만약 블러드 플로우가 이제 고정이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증가시키지 않고 하나 더 늘린다는 거는 그렇게 큰 이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네 가지 방법인데, 이제 헤모글로빈을 이제 더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를 더 카디악 아웃풋이죠. 카디악 아웃풋을 더 상승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자체의 산소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이 이제 파랄라이즈, 그러니까 어떤 약을 써서 모든 전신을 이제 이완을 시킨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체온 자체를 낮춰서 이 산소 소모량을 뭐 예를 들어 250에서 200cc로 이제 줄여주는 겁니다. 이 방법이 크게 네 가지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일 겁니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도 증가를 하고 카디악 아웃풋도 증가를 시키면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일 거고,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이 또 다른 캐놀라를 삽관을 해야 되는 이런 이런 어떤 작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일단 헤모글로빈을 더 올려서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늘리는 이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익스트라 코포니얼 플로우와 이제 헤모글로빈 사이에 이제 어떤 교환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 표가 있는데 이 산소 요구량이 240cc 분당 뭐 80kg인 환자의 남성을 예를 들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는 이제 모든 환자에서 이제 비슷하다는 거하고 그래서 수혈 얘기를 여기서 아까 세 번째였나요? 수혈 얘기를 했었는데 대부분 상황에서 수혈하는 어떤 위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 CPB에서 이 수혈을 줄이기 위해서 히모다일루션을 줄이고 뭐 라인을 짧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CPB에서 수혈을 하는 거를 최대한 이제 어떤 제한을 좀 뒀었는데 이때는 심장 수술에서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에크모 상황에서는 어차피 환자의 생명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 익스트라 코포니얼 플로우에서는 이제 그런 위험보다는 훨씬 수혈을 하는 위험이 적기 때문에 수혈은 꼭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뭐 심장 수술에서는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에크모 상황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환자의 생명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혈을 해서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그 정상으로 올리는 것이 베노베노든 베노아트리얼든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만약에 80kg 환자의 토탈 오토 서포트가 240cc일 때 이거에 대한 플로우를 보면 헤모글로빈이 15일 때는 이 플로우가 2.6 그 다음에 뭐 8일 때는 더 올라가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늘어나야지 이제 산소 공급 자체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헤모글로빈이라고 했을 때 이 아웃풋 자체가 늘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8로 떨어지게 되면 카디악 아웃풋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에서 뭐 대략 10 정도만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플로우는 그 한 4.6 정도는 이제 돼야지 이제 유지가 돼야지 그 충분한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표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이기 때문에 이런 표를 잘 보시고 에크모를 운영을 하면서 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플로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